주석 연습생. 강방글과 황준현의 꿈같이 아름다운 결혼식은 강 회장이 직접 주례를 서며 진행되었다. 황준현과 강 회장은 마침내 각자의 진짜 신분으로 돌아갔고 오해도 모두 풀렸다. 깨어난 황준현은 자신을 사고 낸 사람이 강 회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곧 강 회장과 손을 잡고 그 쌍둥이 남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안겨주었다. 나병모 역시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태애 또한 완전히 몰락했다. 황준현은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고 강 회장은 그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초이성에서 계속 일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할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도록 고급 아파트까지 제공하려 했지만 황준현은 이를 정중히 거절했다. 황준현의 유일한 바람은 강 회장이 자신과 방글의 관계를 인정해주는 것이었다.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품게 되었다. 방글은 황준현의 진짜 모습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진심으로 그를 좋아했고 그를 위해서라면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바로 그런 모습에 황준현의 마음 역시 흔들렸다. 하지만 강 회장은 이를 단호히 반대했다. 그는 황준현이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딸이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황준현의 어깨 위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기에 강 회장은 도저히 그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몰래 만나며 사랑을 이어갔고 결국 강 회장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강 회장은 크게 분노하여 방글을 방 안에 가두었다. 한편 모든 것을 잃은 나병모는 여전히 강 회장을 몰래 뒤쫓으며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황준현은 또 한 번 강 회장의 목숨을 구하게 된다. 그제야 강 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착한 사위가 된 황준현과 딸 방글의 결혼식에서 직접 주례를 서게 된다. 과연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다. 방글과 황준현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알게 된 강 회장은 분노했다. 그는 최 여사에게 방글을 방 안에 가두라고 지시했고 자신은 황준현을 따로 불러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강 회장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황준현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 서려 있었다. 강 회장을 본 황준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빼며 말했다. 강 회장님, 앉으십시오. 강 회장은 황준현의 맞은편에 앉아 입을 열었다. 자네 같은 사람이 방글과 결혼해서 그 아이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치매에 걸린 할머니, 불안정한 삶. 그런 삶이 정말 방글에게 필요한 삶이라고 생각하나? 방글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네. 내가 차갑고 냉정하게 대했기 때문에 자네가 할머니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며 그런 정을 갈망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앞으로 행복해진다는 뜻은 아니네. 자네도 좋은 사람이고 방글도 좋은 아이지만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네. 방글을 잊게. 그리고 자네에게 더 어울리는 다른 여자를 만나게. 방글에게도 나 역시 그렇게 할 생각이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나? 강 회장의 말은 황준현이 품고 있던 작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고 말았다. 황준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저는 방글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저 때문에 사고까지 당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강 회장은 말했다. 그 아이가 그런 선택을 한 건 원래 착한 아이이기 때문이네. 상대가 자네가 아니었더라도 누구였든 그 아이는 똑같이 행동했을 걸세. 그러니 착각하지 말게. 정말 그 아이를 위하고 그 아이의 행복을 바란다면 그 아이 곁을 떠나게. 나는 앞으로도 자네를 도울 생각이네. 예전처럼 말일세. 자네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지원이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하게. 나는 망설이지 않고 자네를 도울 걸세. 단 하나, 방글 곁에만 가지 말게. 나는 절대로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할 수 없네. 내 뜻을 이해하겠나? 황준현은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말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회장님께서 저를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회장님께서는 제가 초이성의 회장 자리를 노리고 방글을 만난다고 생각하시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강 회장은 신호등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 강 회장은 길 건너편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준 비서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한 대의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강 회장을 향해 돌진해 왔다. 강 회장은 미처 반응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황준현은 그 모습을 보고 곧바로 달려들었다. 그는 강 회장을 한쪽으로 밀쳐냈고 대신 자신이 자동차에 치여 그대로 공중으로 튕겨 올라갔다. 황준현은 차량 위로 떨어졌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강 회장은 혼란에 빠진 채 비틀거리며 일어나 황준현에게 달려갔다. 황준현은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길 건너편에서 모든 상황을 목격하던 준 비서 역시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사고를 낸 운전자를 확인한 순간 그는 그 사람이 바로 나병모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모든 것을 잃은 뒤 나병모는 채권자들을 피해 숨어다니며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 있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그는 강 회장을 향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늘 그의 주변을 맴돌며 해칠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나병모는 황준현이 강 회장의 목숨을 구한 모습을 보자 분노를 참지 못했다. 살인사건으로 번질 것을 두려워한 그는 곧바로 차를 몰고 도주했다. 하지만 준 비서는 재빨리 경찰에 신고해 방금 벌어진 일을 알렸다. 황준현은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줄곧 강 회장과 준 비서는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소식을 들은 방글 역시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오열하며 말했다. 아버지, 준현 오빠는 어떻게 됐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강 회장은 깊은 후회에 잠겼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방글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그러자 방글은 울부짖듯 외쳤다. 듣고 싶지 않아요.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대체 뭘 했길래 준현 오빠가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 준현 오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도 살고 싶지 않아요. 바로 그때 의사가 밖으로 나와 말했다. 황준현 씨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보호자분들은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방글은 기쁜 마음으로 곧바로 준현에게 달려갔다. 강 회장 역시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마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행이군.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준 비서는 말했다. 회장님,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 회장은 대답했다. 그래, 그런데 나병무는 어떻게 됐나? 놈은 잡혔나? 이번만큼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준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직 수배 중입니다. 하지만 곧 붙잡힐 겁니다. 회장님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강 회장은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좋아. 자네가 방글 결혼식을 준비하게. 나는 그 결혼식이 정말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러지길 바라네. 강용호의 딸 결혼식인데 온 나라가 다 알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준 비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설마 방글 아가씨와 황준현 씨의 결혼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회장님께서 정말 그를 인정하신 겁니까? 강 회장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그래, 맞네. 자신을 무시하고 반대하던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는 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지. 아무래도 내가 그 아이를 오해했던 것 같네. 그 아이는 초이성 회장 자리를 노리고 방글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 진심으로 방글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평생 스스로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내가 틀렸던 것 같네. 방글은 아마 그 아이 곁에서 행복할 걸세. 잘 준비하게. 나는 황준현이 완전히 회복되는 즉시 결혼식을 올리고 싶네. 알겠나? 준 비서는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숙여 말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황준현이 퇴원한 날 준 비서는 직접 운전해 두 사람을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맞추러 데려갔다. 방글은 누구보다 행복하고 기뻐했지만 황준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몹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실 방글은 황준현에게 이 모든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그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황준현과 방글은 예식장으로 향했다. 강 회장은 사람을 보내 황준현의 할머니까지 모셔왔다. 손자의 꿈같이 아름다운 결혼식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여러분은 이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